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바로 미국 이전 가격 보고서를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특히 한국에 본사를 둔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할 때 이게 왜 중요할까? 이걸 좀 파헤쳐 볼 건데요. 보통 세금 혜택 이러면 뭔가 돌려받거나 깎아주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이 보고서의 진짜 혜택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엄청난 벌금을 막아주는 뭐랄까 일종의 금융 방패 같은 느낌. 네, 이 방패가 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알아보죠. 네, 맞습니다. 그 핵심은 결국 IRS, 그러니까 미국 국세청의 감시가 점점 강화되는 상황에서요.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아주 큰 금액의 페널티를 피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서류 제출, 그 이상인 거죠. 세무 위험을 관리하고 또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 모회사랑 미국 자회사 간의 거래 같은 이런 특수관계자 거래는 IRS가 아주 예의주시하는 부분이고요. 아, 그렇군요. 자료에 보면 그 독립기업 원칙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던데요. 이게 정확히 뭐죠? 그리고 그 내국세법 482조는 IRS에게 어떤 힘을 주는 건가요? 네, 그 독립기업 원칙, 암슬렌트 프린시펄이라고 하죠. 이건 국제적인 기준인데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가족회사끼리, 즉 특수관계자끼리 거래할 때도요. 전혀 관계없는 제3자랑 거래하는 것처럼 공정한 가격, 정상 가격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국세법 482조는요. IRS가 이 원칙에 좀 안 맞는다, 어긋난다 이렇게 판단하면 기업의 소득이나 비용을 IRS가 다시 계산해서 조정할 수 있는 상당히 막강한 권한을 주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계약서에 어떻게 써있든 간에 실질적으로 통제력이 있다고 IRS가 판단하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와, 고난이 정말 막강하네요. 그럼 만약에 이 원칙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판단되면 기업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가요? 여기서 말씀하신 그 방패가 딱 필요해지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IRS가 소득을 조정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국세법 6662조에 따라서 과소신고 가산세라는 게 붙을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이 가산세는요, 나중에 세금 낼 때 비용으로 처리해서 공제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 재정에 그냥 그대로 부담이 되는 거죠. 이전 가격 보고서가 바로 이 페널티 위험을 막아주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페널티 규모가 어느 정도길래 그렇게까지 강조를 하시는 건가요? 이게 조정되는 세금 액수, 그러니까 과세 표준 조정액에 따라 다른데요. 상당한 가치평가 오류다 이렇게 간주되면 추가 세금의 20%가 붙고요. 만약 중대한 오류다 이렇게 판단되면 무려 40%의 페널티가 붙습니다. 이게 조정액이 수백만 달러가 넘거나 아니면 회사 전체 매출의 일정 비율, 예를 들어 10%, 20%를 넘으면 금반 이 기준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40%면 정말 타격이 크죠. 40%요? 와, 이건 진짜 엄청난 숫자네요. 그럼 이 무서운 페널티를 피할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요? 유일한 방법은 그 납세자가 가격 결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선의로 행동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인정받으려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이미 관련 근거 자료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위 동시적 문서와 contemporaneous document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갖춰놨다가 IRS가 달라 하면 30일 안에 바로 제출해야 해요. 나중에 감사 나온다고 해서 부랴부랴 만들어서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이 들어가야 페널티를 막는 방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요, 이 페널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소위 로컬 파일이라는 걸 잘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그 미국 현지 법인의 사업 내용, 그리고 관계 회사들과의 모든 중요한 거래 내역들, 또 각 회사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어떤 자산을 쓰면서 어떤 위험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아주 상세한 분석, 이걸 FAR 분석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 가격 산정 방법 중에서 왜 하필 이 방법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와 근거, 즉 최적 방법 원칙, 베스트 메서드 룰에 따른 정당화,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경제 분석이나 비교 가능한 거래 정보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른 마스터 파일이나 국가별 보고서, CBCR도 중요하지만 미국 내에서의 페널티 방어를 위해서는 이 로컬 파일 요건을 충족시키는 게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문서화가 방패 역할이라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방어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뭐랄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까요? 잔류해 보니까 코카콜라 사례 같은 것도 있던데 그건 어떤 교훈을 주나요? 물론입니다. 이전 가격 관리는 단순히 규제를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요. 예를 들면 그룹 내의 중요한 무형자산, IP 같은 것을 어디에 배치할 건지 아니면 공동 연구개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정하는 원가 분담 약정, CSA, 심지어는 그룹 전체의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할지 결정할 때도 아주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 사례는요, 그 법적인 계약 내용이나 소유권 같은 형식적인 측면하고 실제로 사업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즉 경제적 실질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서류상으로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 관련된 중요한 기능 수행이나 위험 부담을 하지 않았다면 IRS는 이걸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불일치가 감사 위험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법적인 형식이랑 경제적인 실질이 일치해야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핵심이죠. 만약에 이런 감사 위험이나 불확실성을 좀 사전에 줄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정상가격 산정 사전 합의 제도, 즉 APA, Advanced Pricing Agreement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 양국 과세당국과 미리 합의하는 양자 APA 같은 경우는요, 시간이나 비용이 좀 많이 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의 이전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분쟁 비용을 미리 예방하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 보니까요. 이 미국 이전 가격 보고서라는 게 그냥 단순한 규정 준수 서류가 절대 아니네요. 예기치 못한 거액의 페널티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또 사업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도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법적 형식과 실제 사업 운영의 실질을 일치시키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험 관리 그리고 전략적인 기획,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리를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과거에 일어난 거래를 어떻게 문서화해서 잘 방어할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이전 가격 원칙들을 활용해서 그룹 내 관계사들과의 미래 거래 구조나 사업 모델 자체를 선제적으로 디자인한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위험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서 실제 비즈니스 가치가 창출되는 곳과 글로벌 세금 부담을 보다 효과적으로 일치시킴으로써 어쩌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여러분의 다음 딥다이브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